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8쪽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아 성찰, 자신의 마음에 대해 반성하고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며, 이타적인 것을 말하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과서 28쪽입니다.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 작가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창조하여 그들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그랬는데, 문학의 관점을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또 절대주의적 관점, 종합주의적 관점, 문학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그 관점 중에서 작가의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창조하여 그들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대학 시절에 받았던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녹아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독자의 입장이죠, 비교 비판하기도 하며 작품 속 인물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렇죠. 이 독자나 책을 읽는 독자나 영화를 보는 시청자나 그 작품 속 인물이 자신과 어떤 동일시해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에 또는 영화 속에 주인공이 슬프면, 또 잘못되면 꼭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이죠.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자성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살핀다. 이 위에서도 여기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멋있는 말이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반성하고 살펴본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됨으로써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음. 파악, 지난 시간에도 설명이 됐죠. 자기 손으로 이렇게 꽉 쥐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작품의 특징. 문학을 통한 자아성찰. 계속해서 자아성찰이 나오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탐구함.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 작품, 수많은 작품들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격이 다르고, 리어 왕에서 나오는 리어 왕의 성격이 다르고, 맥베드 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탐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문학 작품의 감상의 효과로는 작품 속에 담긴 인간상과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한다. 독자는 문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문학의 가치, 문학 활동을 통한 자아 성찰의 의의. 네, 이거 발음할 때는 자아 성찰의 의의 이렇게 발음합니다. 보죠. 문학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면 세계를 보다 높고 깊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학습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탕이 된다. 기내 문학은 인간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므로 작품 생산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두루 화제로 삼을 만한 인간상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작품 수용을 통해서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상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아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풍부한 감수성, 받아들여지는 어떤 느낌. 여러분들은 지금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러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감수성이 무뎌져 갑니다.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 세계를 쌓을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와 소통. 문학은 어떤 세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배적 가치나 이념 외에 다른 가치의 추구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독자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며,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즉,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인간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 그 사회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학은 수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서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문학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가치라는 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학에서는 특이성과 회귀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귀. 여러분들은 다 모두 한 사람 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희귀한,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와 소통. 문학 작품의 특징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읽어봤습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죠. 문학 작품의 감상의 효과.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즉, 독자는 문학을 통해 타인 및 세계와의 수준 높은 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다. 자, 끝으로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문학 작품 속 인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한다.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자아성찰이죠. 다양한 삶을 넓게 포용한다, 넓게 안아준다, 이런 말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다양한 삶을 이해한다, 포용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느 것이 아름답고 어느 것이 추한가,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진,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인가, 어떤 인격을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인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이렇게 28쪽, 29쪽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장 넘기면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은 애상적, 회상적, 의지적입니다. 애상적이라는 말은 슬프다, 그런 말이죠. 회상적은 지난 날을 다시 뒤돌아 생각하는 것, 살펴보는 것이 회상적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 성격은 의지적인데, 이 의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함이 의지적이죠. 의지적인 인물, 그렇게 하죠. 이 시의 주제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고요. 이 시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